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구에서 가장 먼 거리 있는 인공물은 무엇인가요?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든 물체 말입니다. 아마도 보이저호일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요? 보이저 1호는 태양에서 약 240억 7천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고, 보이저 2호는 약 200억 8천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1호는 하루에 약 147만 킬로미터, 그러니까 시속 6만 1천 킬로미터씩, 2호는 하루에 약 133만 킬로미터, 시속 5만 5천 킬로미터씩 태양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 거리와 속도만으로도 상상하기 어렵죠. 인류 역사상 가장 먼 거리를 향해 전진하고 있는 두 형제입니다. 이들은 중력에 붙들리지 않는 한 영원히 우주로 그 다음 우주로 나아갈 것입니다. 이들을 멈춰 세울 다른 행성들을 만날 수 있을까요? 이들을 멈춰 세울 만한 외계인이 나타날까요? 47년째 그런 행성과 외계인을 만나기 위해 이 두 형제는 계속해서 여행을 하고 있죠. 결국 우주의 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두 형제 사이의 거리도 점점 멀어지고 있는데요. 지금은 약 200억 킬로미터, 둘 사이의 거리는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1호는 빛의 속도로 달려가도 하루 이상이 걸리는 곳에 있습니다. 보이저 1호와 지구와의 통신만 해도 무려 20시간 넘게 걸리죠. 그러면 이 두 형제의 위대한 여정에 대해 알아볼까요? 미국 나사의 그랜드 투어 계획에 따라 발사된 이 우주 탐사선은 미국 플로리다에서 로켓에 실려 발사되었습니다. 이들의 위대한 여정이 플로리다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보이저 2호보다 늦게 발사된 1호지만 태양계를 먼저 벗어나 지구에서 바라볼 때 가장 멀리 날아갈 것이기에 1호의 이름이 붙여진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그랜드 투어란 무엇일까요? 아폴로 달 프로그램 후 나사는 새로운 미션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말 그대로 더 위대한 우주 탐사 계획이었죠. 그 우주 탐사 계획은 달에서 그리고 행성으로 이어졌는데요. 화성, 금성, 목성과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플라이바이 정찰과 궤도 및 대기 진입에 관한 것이었죠.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그랜드 투어란 175년마다 찾아오는 특별한 행성 정렬을 이용하자는 것이었는데요. 과학자들은 이 특별한 이벤트를 그냥 지나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목성에서 명왕성에 이르는 5개의 행성의 우주선을 보낼 수 있는 기회였죠. 그러나 이 계획대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촉박했고 비용 면에서 아주 불리했습니다. 특히나 당시 시대적 상황에 따라 미국 정부는 빠르게 큰 성과가 나오는 프로젝트를 선호했습니다. 때문에 혹 잘못하여 우주 탐사 계획들이 취소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그랜드 투어 계획은 주목받지 못했던 것이죠. 다만 중력의 도움으로 비행시간을 8년에서 13년으로 줄여 해왕성까지 탐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이었는데요. 이후로도 미국 정부 및 행성 과학자들의 반대에 부딪히며 위기가 오기도 했습니다. 결국 보이저호는 우주여행을 하게 되었고 목성 근접 사진과 인근 위성들의 사진을 찍어보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행성 정렬 기간 동안 중력의 힘을 빌려 해왕성까지 탐사하는 위대한 여정을 하고 태양계 밖으로 나갔는데요. 물론 그 위대한 여정은 계속되고 있죠. 보이저 1호는 목성 토성, 2호는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을 탐사하기로 합니다. 사실 1호는 명왕성도 탐사하려고 하였으나 토성의 위성 타이탄 때문에 탐사가 취소되었죠. 이 여정에는 숨은 이야기가 많은데요. 그중 대표적인 것들은 파이어니어호와 창백한 푸른 점, 탐사 중의 결함 골든에코드가 있습니다. 사실 보이저호의 위대한 여정에 절대적 도움을 준 것은 파이어니어호였습니다. 파이어니어 10호는 최초로 목성을 방문했죠. 이때 방사선이 너무 강력해 10호의 기계장치들이 심하게 손상되었는데요. 이 경험을 토대로 보이저호의 강력한 방사능 보호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앞선 저의 영상을 보시면 목성이 얼마나 무서운 행성인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 11호는 토성의 고리면을 통과했는데요. 이는 토성의 고리 입자들이 탐사선을 손상시키는지 테스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만약 손상을 일으키면 보이저호의 이동 경로는 달라졌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손상은 없었고 2호는 토성고리와 가까운 궤도로 스윙바이를 통해 천왕성까지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보이저 1호는 태양계를 벗어났던 1990년 지구에서 온 명령에 따라 지구를 향해 사진을 찍어 전송했습니다. 보이저 프로젝트에 참여한 칼 세이건이 제안한 것인데요. 이것이 바로 창백한 푸른 점입니다. 우주에서 인류가 어떻게 위치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아마도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가 될 것임을 칼 세이건은 확신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구를 돌아보는 순간 카메라 렌즈가 태양빛에 의해 손상될 수 있었죠. 이 위기로 많은 과학자들이 반대했지만 나사 국장과 칼 세이건의 친밀한 관계로 지시가 내려졌고 지구의 사진이 남겨질 수 있었습니다. 둘 사이의 친분이 보이저호를 망가뜨릴 수 있었던 순간이었죠. 하지만 운이 좋았던 것일까요? 1990년 2월 14일 동그라미의 작은 점, 지구의 사진이 남겨졌습니다. 지구의 땅을 밟고 있는 우리지만 우주에서 바라본 지구의 모습은 먼지처럼 작은 존재입니다. 보이저호는 탐사 도중 다양한 결함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결함에도 지금까지의 여정을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지구에 있는 엔지니어와 과학자, 연구자들의 노력 때문이었습니다. 목성의 방사선에도 대비했고 혹시 모를 일에 복제 장비까지 만들어 두었죠. 하지만 송신기 기능 저하, 수신기 고장, 카메라 관찰의 중요한 스캔 플랫폼 고장, 편광계 장비 고장은 피할 수 없었는데요. 그때마다 엔지니어와 과학자, 연구자들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주로 보내지면 탐사선들은 매우 혹독한 환경에 처하게 되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습니다. 보이저호에는 골든 레코드라는 것이 탑재되었는데요. 이것 또한 칼 세이건의 제안이었습니다. 혹시라도 존재할 외계 생명체가 보이저호를 발견해 가져가면 우리 인류 문명을 소개할 수 있는 하나의 메모리 같은 것이었죠. 12인치짜리 구리 디스크 표면에 금을 입혀 골든 레코드라 불리게 되었는데요. 음반의 이름은 더 사운드 오브 얼스, 지구의 소리입니다. 레코드를 더 자세히 볼까요? 이 안에는 인간, 동물, 음악 등의 지구의 소리, 지금까지 발견한 과학이론, 기호와 언어, 인간의 해부도 등이 아주 자세하게 담겼다고 하는데요. 혹 어떤 자들은 우리가 미래의 화를 초래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합니다. 골든 디스크를 외계 생명체가 발견해 해독한다면 정말 어떤 일이 생길까요? 지구의 언어와 소리를 해석한 외계인이 이를 두고 놀라워할까요? 아니면 하찮은 문명이라 여길까요? 약탈하고자 침공 계획을 세울까요? 아니면 새로운 문명을 반기기 위해 찾아올까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보이저호들이 찍은 영상과 사진을 연속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장면은 보이저 1호가 목성 근처를 돌아다니며 한 달 동안 촬영한 이미지입니다. 목성의 표면과 대기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명확하게 볼 수 있죠. 더욱 자세히 보면 조금은 징그럽기도 한데요. 표면이 고체가 아닌 액체 수소로 이루어진 목성은 그 위를 두꺼운 대기가 덮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물감을 풀어놓은 듯 아주 매혹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죠. 더불어 목성의 위성들도 관찰했습니다. 목성의 위성인 테베와 메티스 등을 발견하고 특히 이들 가운데 2호에서는 용암이 300km 가까이 흘러나오는 모습을 찍어 위성의 화산 활동을 처음 확인했죠. 보이저호는 토성도 보았습니다. 토성의 대기가 수소와 헬륨으로 이루어진 것을 확인했는데요. 고리가 상당히 복잡한 구조라는 것을 처음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무지개 빛이 도는 표면과 그 고리를 보면 아름답지만 그것을 넘어선 위대함도 보입니다. 더불어 위성 타이탄의 짙은 대기 속을 관찰하고 표면이 액체 탄화수소로 이루어졌다는 가능성을 제기했는데 추후 이것이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또 엔셀라두스의 아름다운 모습도 촬영했습니다. 이것은 보이저호가 천왕성을 만나 찍은 영상입니다. 만나는 과정의 시뮬레이션과 애니메이션 그리고 천왕성의 표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대 얼음 행성인 천왕성은 단단한 표면이 없죠. 기체로 구성된 대기가 행성 내부의 액체층까지 이어지는데요. 메탄이 산란 효과를 일으켜 태양빛 중 붉은색을 흡수하고 푸른색을 띱니다. 그 대기에 형성된 연무층의 두께가 달라 색의 차이가 생기죠. 사진으로 보면 푸른 진주처럼 아름답습니다. 해왕성도 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시뮬레이션과 애니메이션 그리고 멀리서 바라본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명왕성이 행성 지위를 잃고 마지막 행성이 된 해왕성, 천왕성과 마찬가지로 메탄에 의해 푸른색을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왕성이 위성 트리톤의 거친 표면까지 상세하게 관찰하였습니다. 우리는 보이저 형제 때문에 더 먼 우주를 보았는데요. 그리고 먼 미래에 보이저가 만날 외계 생명체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보이저호가 미래의 우리 인류에게 어떤 선물을 안겨줄지, 어떤 불행을 초래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보이저호도 자신의 미래를 알 수 없지만 오늘도 더 먼 곳을 향해 달려가고 있죠. 이제 보이저호는 별들 사이의 공간을 탐험하는 성간우주 탐사를 하고 있습니다. 2030년에 다해질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히터도 끈 채 나아가고 있습니다. 과연 보이저호는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우주의 거대 장벽, 그 끝에 갈 수 있을까요? 보이저호가 전해줄 더 위대한 미래가 있을까요? 여러분도 상상해보세요.